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시각장애인 점자 수사 결과 통지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국민권익위원회 이하권익위 경찰청장의 권고. 둘, 주민등록증 안 챙겨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 확인 가능. 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범 운행 시작. 셋, 쿠폰 활용해 시각장애인 문맹률 개선한다. 오파테크 민특과 협약. 점자 학습기 보급 점자 교육. 솔루션 개발 공동 협력키로. 넷,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 유형의 중도 중복 장애, 시청각 장애 추가. 대학 화면 해설 폐쇄 자막 및 한국 수어 통역 제공 의무화. 장애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의 특수교육 교원 배치 조정 범위 확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 해당 경찰서는 점자 출판 시설에 점역을 의뢰해 점자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하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은 시각장애인인 고소인이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점자 문서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기혁씨는 2021년 6월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적시 등의 혐의로 니은씨를 고소했습니다. 기혁씨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글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상태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기혁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 통지를 점자 문서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점자 문서를 단 한 번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올해 3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시각장애가 있는 기혁씨의 상황을 고려해 전화통화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했고 점자 문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점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전자, 점자를 포함한다.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 안내서에는 시각장애인들이 수사기관에 주로 요청하는 점자문서에 범죄 피해 안내서, 권리고지서, 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기혁씨는 장애가 있어 점자문서가 제공되지 않으면 본인이 당사자임에도 스스로 수사 결과 등을 열람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관련 법 규정 및 점자문서 제공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 역시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찰청장에게 점자문서 제공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최정무 경찰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선 경찰관들은 이를 위해 점자문서 제공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점자문서를 바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웹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 기관을 정보 문의, QR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에 진위를 확인해 신분 확인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신분 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민원 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멤버십 등 민간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4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정부 24 웹에 접속, 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 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 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증, 본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는 편리한 신분 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설계됐습니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 확인 정보 문의, 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주민등록 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 인증 후 상세 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용 및 대여, 위 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한 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 문의, QR을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도 낮췄습니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 24 웹의 사실 진위 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의 정보 문의, QR을 촬영하거나 검증 API를 이용해 각 사업장 운영 시스템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네트워크스의 자회사이자 ICT 리사이클 기업 민텟은 점자학습기 개발 소셜벤처 오파테크와 점자학습기 보급 및 점자교육 솔루션 개발화 사업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중고폰 유통을 통한 자원 재순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텟과 점자학습기 보급을 위해 스마트폰 확보가 필요한 오파테크의 목적이 부합해 이루어졌습니다. 오파테크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점자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한 점자 학습기 탭틀로를 개발한 소셜 벤처입니다. 탭틀로는 점자 교육 초기에 교사 도움 없이 시각장애인 스스로 읽고 연습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건반 악기 멜로디언과 비슷하게 생겨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또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 웹으로 누구나 점자를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오파테크는 SK텔레콤이 혁신기술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인 임팩트 업스 2020 멤버사로 활동하며 MWC 2022에도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이번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시각장애인 인구는 3억 명에 달하며 시각장애인의 90%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점자교육 인프라 부족 및 높은 비용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학습을 받지 못해 점자 문맹에 따른 학습 능력 저하는 물론 미취업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대해 대학에 장이 제공하는 편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을 위탁할 때 협의 기한 없이 연중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 유형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하고 직접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지니면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찰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지닌 사람으로서 각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중도 중복장애와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닌 사람, 시청각장애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폐쇄 자막 또는 한국 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포함해 제공하거나 지원 인력 배치, 학습 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화면 해설 등의 편의 제공은 영상의 형태로 제작해 수업 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과 지원 인력, 학습 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 수업 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감 및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현재는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그 사립학교의 장과 협의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나 수시로 발생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교 배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협의 기한 없이 연중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할 때 학생 4명마다 교사 1명의 비율이 40% 범위에서 가감에 배치할 수 있던 것을 50%에서 가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을 관계법령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의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현행화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의 내용으로 학급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